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구정 이후를 위한 공략주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요. 또 포트폴리오를 10개를 구성하면 두세 개는 항상 버려야 된다는 점, 이 점을 항상 착안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투자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빌빌하는 것들은 수익 날 때 항상 정리해주면서 가야 되는 거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도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 드리는데요.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중률이 상당히 높을 때도 있는데 적중률은 통상적으로 한 7할 정도로만 보고 가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항상 보면 두세 개 정도는 우리가 좋을 때 버려주는 그런 생각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버리는 과정 속에서 시그널 체크를 항상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최근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CES 하면서 주가 수익 낸 것도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돼서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드리블 가는 것도 있고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또 할 때 또 빌빌하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면서 회전율을 유지하고 현금 보유량도 늘려가는 거, 오늘 제가 저 같은 경우는 한 5종목 정도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현금량이 또 많이 늘어났겠죠. 그럼 또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또 모멘텀이 또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로 이야기 드렸던 준비하고 있던 종목 기아, 코리아 FD, SL, SOS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JP모건 헬스케어 다음은 또 국제모터쇼가 있습니다. 국제모터쇼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주를 매수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모멘텀으로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1분기를 지나서 2분기 때부터 자동차 판매량이 성수기에 접어듭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3분기, 4분기 가면서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항상 비수기로 또 접어드는 점, 이 점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모멘텀이 되는 것들이 시카고 국제모터쇼가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업사이드로 나타나는 과정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들 체크하고, 그래서 제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주로 모니터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훨씬 주가 탄력성이나 수익성이 좋거든요. 사실 현대차 들고 있기 시작을 하게 되면 수익을 갖다 크게 만들어내고 1년에 한 번 정도 수익을 내는 종목이 바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그래도 20에서 30%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 탄력성이 그 정도 나오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때도 많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로 기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현대차보단 기아가 좀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주가적인 부분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현대차나 기아가 공이 진행하는 것들이고,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건 어느 정도 경직을 막은 것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의 장점이 뭐냐면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갖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우리가 마음 편하게 또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환율이 상당히 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아래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은 분명히 맞기는 하나, 제가 볼 때는 아주 급격하게 해서 과거처럼 135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는 것이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고, 설사 나타나면 나쁠 것도 굳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기아가 1월 3일날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이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안 좋은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했나요? 안 했나요?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반영을 다 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항상 잠정 실적, 오늘도 LG전자 같은 경우가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주가는 어때요?
약간 상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2% 정도 제가 알기로는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보면 선제적으로 먼저 가이던스 보고요.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해서 하락을 하고 실제적으로 잠정 공시라든지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가 저점 구간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는 특히 이제 2분기, 3분기 이 구간 사이가 가장 피크다. 그래서 1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 살짝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영향도 좀 많이 받고요. GM 같은 경우도 빌빌하고 있다는 점도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반기에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양호하게 가고 있고, 제가 분명히 10년 전만 해도 현대기아차는 뭐 시장 점유율 전체 세계 5등, 6등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3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그 중에서 기아가 상당히 또 탄력성이 좋은 주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 개인들도 접근하기가 또 용이한 게 기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저점 구간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9만 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만 원도 이때도 한번 제가 언급했다. 여기 요 날이죠. 요 장대 항봉 치는 날 이때는 수익 실현하세요. 배당락이 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실 거고 제가 그거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들은 주가가 더 추가로 하락을 했나라고 살펴봤더니 더 빠지진 않고 있는 거죠. 매물이 안 나온다 이 부분이. 그렇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60일 이동평균선 이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하고요. 60일 이동평균선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0일 이평 아래로 내려간다. 이 경우는 쫄지 말자. 그리고 시그널적으로 이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거 보시긴 하겠지만 매물 시그널, 매도 시그널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밑에는 또 매수 시그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상당히 많은 또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외국인 매수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상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그널이 확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린 또 그 전에 또 적당히 매수를 해야 되잖아. 자,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 후로 보면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아마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간은 1월 8일이니까 지금은 약간 초병 정도만 보내는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분할매수 접근하고 트럼프 대통령 나오면서 관세 정책이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눌림이 나오겠죠. 안 좋은 쪽으로 나올지 좋은 쪽으로 나오면 빨리 팔로우해서 빨리 매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겠고 안 좋은 쪽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눌릴 때 좀 더 분할 매수 잡아주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일본 차는 안 그러나요? 뭐 글쎄 경쟁하고 있는 차들 모두 관세를 보편적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그게 경쟁에서 크게 밀릴 만한 내용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면 최근에 뭐 했습니까? 10월달 들어서면서 외국인 매도가 크게 나타나고 그 후로는 어땠습니까? 크게 매물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 타임만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 바라볼 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면 무조건 어떻게 같이 동반 매수하면서 같이 가셔야 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목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12만원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10만원에 스타트해서 12만원이면 20% 정도는 충분히 전반기에 우리가 커버링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뭐 12개월 포워드로는 13만대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널리스트 보고 거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딱 기아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만 뭐 한다. 수익 내고 나면 다시는 거래 안 하다가 다시 1월달 되면 다시 거래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야기 드리고 나면 한번 수익 실현할 때 제가 또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후로는 기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갖고 기아 갖고 트레이딩 할 만한 정도의 예를 들면 수익 거래 회전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지난해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쭉 올라왔다가 쭉 빠져버리는 이 형태로 간다는 것만 아니면 뭐 쭉 올라왔다가 쭉 수평으로 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항상 5월, 6월 달장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줄게 될 거는 2, 3, 4 요정 구간이다. 그래서 길어야 5월 초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 계속해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보면 이제 우리 투싼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많이 팔리고 있다. 요 내용들이 좀 이런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텐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겠어요? 봐요. 코리아 FT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좀 하향이 됐죠. 그래서 목표가가 이제 그 가을 되면서부터 10월 한 중순일 거예요. 코리아 FT에 대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갖다가 애널리스트를 내버리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죠. 저야 그때 살짝 해보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쵸?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불과 한 두세 달 전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과거에는 뭐 9,000원이었다가 7,500원 내려왔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이제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매크로 때문에 무너지기도 해서 지금 4,000원대 들어섰는데 지금 구간은요, 저평가 구간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있어요. 미국에 있는 공장 가동률이 좀 낮은 부분이 동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이 차근차근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뒷부분 여기 보시면 여기 카본 캐니스터하고 여기 필라넥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입니다. 요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현대기아차 요거 주력으로 좀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도 부수적으로 있는 게 이제 센터페시아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조장치에 들어가는 카페 요건 뭐 크게 뭐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니스터가 가장 주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현대기아차 매출 비중이 84%고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GM이나 또 포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매출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포드 관련돼서 하이브리드 카를 생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출이 좀 늘어나면 좀 더 업사이드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북미 공장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매출 증대가 나타나는 뉴스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포드 같은 경우도 상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이브리드 카를 갖다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GM 같은 경우는 기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하고 자꾸 협력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5년도 가이던스 앞에서 좀 보여드렸잖아요. YY 대비 성장이다. 제가 뭐 설명 안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YY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 그렇다고 하면 주가에서 저점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간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고려 FT 경쟁력은 이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뭐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캐니스터 만드는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전 세계에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대기아차 공급하는 내용 뭐 현대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이 9%니까 그렇지 10%가 조금 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9% 정도 되는 거 맞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에서 만약에 하이브리드 카를 갖다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 성장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요게 단가로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적용되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포드하고 스텔란티스가 마탱이가 가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발주가 좀 뒤로 이제 뒤처진 거죠. 스텔란티스는 지금은요 만드는 게 없어요. 샤시도 못 만들고 엔진도 못 만들고 그죠? 가지고 있는 거 딱 하나 뭐 있습니까? 예, 그냥 브랜드 이름 정도만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의 형태로 변한 거죠. 그러니 추락을 하죠. 어떤 뭐 중국에서 너무 오래 뽕빠를 내다가 마탱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현대기아차에서 판매량만 늘어나도 제가 볼 땐 관심 받을 수 있는 게 또 코리아 FT의 모습이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3분기 때 실적이 조금 하방으로 좀 내려온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라왔다 내려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면 하이브리드 판매량 늘어났잖아요. 그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1쿼터, 2쿼터 넘어가면서 성장세거든. 항상 보면 이게 이제 1쿼터, 2쿼터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하이브리드 카를 갖다 많이 생산하기 시작한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 자동차 사이클은 보통 1쿼터에서 2쿼터, 3쿼터 가면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BR 부분은 3.76밖에 안 되고 BBR도 0.64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뭐 제가 볼 땐
0.9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가주죠.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보면 이게 PBR이 뭐 0.35 가고 있는 현대건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잘 나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PER도 낮습니다. PER 보통 보면 요거 생각해 보면 보통 한 7에서 뭐 10까지 정도도 그 맥스는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 정도가 조금 주가를 반영시켜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FT 같은 경우 우리 여기서 거래하다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겨우 탈출이야. 힘들었어 아주 그죠? 예. 이거 사실은 그때 셔틀리하게 우리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시의 환경이었죠. 그래서 아주 그냥 뭐니까 단타 가을에 지난 직전 한 10월, 12월 이전이죠. 상당히 많이 우리가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가장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중간중간 틈새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기술을 또 우리가 구사했었던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하락장이 나타난다고 하면 저는 틈새 하면서 공략 기간 딱 일주일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잘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사실 7,000원대가 이제 고점은 아니고 전고점은 9,000원이었어요. 이제 전반기에 상당히 좋았을 때 피크점이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1, 2분기 딱 넘어가면서 나타났던 거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스몰캡이다 보니까 딱 분위기 타고 주가가 한번 달리기 시작할 때만 막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그냥 외국인이 계속 매도 던진 거 하나밖에 없어. 주가 하락 사유가 외국인 매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계속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구간까지는 볼 수 있다. 그래서 221일도표 첫 번 윗단 이 구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관련된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같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요. 지금 현재 구간 정도 지금 여기 4,070원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하방 여기서부터 여기는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500원부터 4,000원 이 정도 사이에서는 여러분 매수를 좀 하고 가시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오케이 이해가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해력이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S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도는 항상 얘는 이렇게 생각만 하세요. 1년에 딱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자, 222다 하반항에서 내려와서 221 윗단으로 올라오는데 고점은 항상 보면 여기 4만원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3만원이잖아요. 지금 그죠? 3만원 정도의 평단 조절해 놓으시고 4만원까지 보는 1년에 한 번 먹는 그럼 뭐 어떻습니까? 30% 정도의 우리가 수익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점까지 보진 않을 거예요. 4만 5천억 막 이런 것까지는 빈자리 딱 눌리는 구간이 딱 30%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30% 구간 한번 즐기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에서요, 그 램프가 차지하는 그 매출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25%이 정도 됩니다. 의외로 높죠? 예,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에 그 지금 LED 램프 들어가자는지 이제 거기다 안에다 뭐 들어간다고 합니까? 같이 세트로다가 해서 이제 라이다라든지 레이더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ASP가 좀 더 높은 구성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이건 나름 그래도 그냥 가치주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수기가 온다. 이런 내용으로 좀 해주시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완전 망가지고 개판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되긴 하는데요.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내용도 아니다. 이것도 PBR이 상당히 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구간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진행을 했던 기억이 시간이 근데 다만 오래 걸려요.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한테 적어도 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 해야 된다. 지난번처럼 막 바이오나 막 이렇게 반도체처럼 막 하루에 막 쭉쭉쭉 치어 올라갔다가 막 수익 내고 이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구조로 뭐 10% 정도 내는 것들은 금방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등평균 커스 있게 나타나는 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람 타고 올라갈 때는 같이 달린다. 그래서 기아가 쭉 달리고 있을 때 자동차주 현대차가 달리고 있을 때 소리 소문 없이 주가가 따라 올라오는 것이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끔가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범퍼가 의외로 차지하는 그 판매 단가나 마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경량을 할 때 상당히 의미는 있으나 더 중요한 건 중요한 매출량이겠죠.
마지막으로 SOS랩입니다. 요거는 이제 라이다 업체로서 최근에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8,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기다릴 겁니다. 일단 요거는 잠깐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기대치 때문에 올라간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간 거는 뉴스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올라간 게 원래 기본적인 턴어라운드 1번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 9,000원 정도 도달되면서부터 모니터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 오면 이거 공략 안 할 생각이에요. 어차피 스몰캡이니까 여기다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리스크를 다 떠안고 이제 중간에 트레이딩 들어가고 이런 헛짓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자동차 관련주 할 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요. 네, 일단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있는 거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도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